글로벌 대한민국 홍보대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한 움직임, 울림에 대해 강의할 반크 연구원 권소영입니다. 제가 강의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울림이란 누군가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울림,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한 움직임, 울림까지 소개하며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림은 국내 역사, 문화, 관광, 종합 정책 플랫폼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 부처에는 해당 분야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림을 살펴보면 울림은 울림의 시작, 울림의 중심, 그리고 마둘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울림의 시작에서는 현재의 역사와 문화 분야의 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거나 오류를 제보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울림의 중심에서는 울림의 시작에서 다뤄진 문제 또는 오류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 및 정책을 제안하는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둘림에서는 울림의 시작, 중심을 통해 공유된 생각과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된 것에 대해 정리하고 또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네, 이번에는 울림 홈페이지 울림의 시작에 업로드되어 있는 실제 청원들을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도광산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 드러낸 일본의 민낯입니다. 2024년 유네스코에 등재된 일본의 사도광산은 단순 금광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사도광산은 태평양 당시 조선인 1,500명이 강제 노역한 시설입니다. 일본은 등재 과정에서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조선인 강제 노역 역사적 진실을 반영한 전시물 설치, 그리고 두 번째는 강제 노역 피해자를 기리는 연례 추도식을 성실히 개최할 것.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와 한국 국민에 약속했던 이러한 책임을 저버리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원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일본은 이러한 의무를 다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다할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한다라고 청원을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라진 독도의 주인 강치를 아시나요? 라는 청원인데요. 청원을 살펴보면 과거 일본 어부들은 강치를 대량 포획한 적이 있는데요. 그 결과 독도에서 강치는 멸종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에도 이 강치를 활용해서 강치를 멸종시켜 이외에도 강치 관련 상품을 제작해 일본이 독도를 영유권 주장하는 데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강치를 위해 뒤늦게 노력을 하고 있으나 결국 강치의 영문 이름 역시 Japanese Sea Lion, 일본 강치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에서도 Japanese Sea Lion이라는 영문명을 쓰고 있는데요. 강치를 고유명사 그대로 표기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청원을 작성해 주신 분께서는 독도와 강치의 한국적 정체성 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청원을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원은 한국의 독특한 박물관을 전 세계에 알립시다 라는 청원입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인사동 김치박물관 같은 이색 박물관, 한국의 이색 박물관을 통해 다양한 관광 자원을 발굴하자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석굴암의 가치를 숨기는 한국 안내문 개정이 시급합니다 라는 청원입니다. 이 청원의 경우에는 석굴암이 신라시대의 뛰어난 과학기술의 집대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주 석굴암 앞에 위치한 안내판에는 그 원리나 건축 기법에 관련된 자세한 설명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먼저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 자랑스러운 석굴암을 알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인도나 중국의 석굴과는 다르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세계 유일의 인조 석굴임을 밝히고, 천장의 구조와 석굴 내부 온도 조절 방식인 이 동틀석과 천개석, 그리고 돌 사이 틈을 통해 통풍이 가능했던 이 석굴암의 과학적 방식으로 설계된 구조를 말하고, 세 번째로는 치밀한 계산을 통해 설계된 이 석굴암의 미학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석굴암의 내부 공간은 천원 지방의 우주관이 반영이 되어 있으며, 이 불상 뒤의 후광 장식인 광배는 본尊불상의 머리 뒤에 붙이지 않고 떨어뜨려 배치함으로써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또 광배의 모양이 달라지는 효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尊불상의 손의 경우에도 멀리 있는 손을 의도적으로 더 크게 제작하여 전실에서 보았을 때 양손의 크기가 같아 보이도록 제작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함께 담을 것을 청원을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그 외에도 일제강점기 보수공사 이후로 훼손된 석굴암의 역사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야 한다고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이 일제강점기 보수공사의 주된 내용은 콘크리트로 수리 과정에서 천장을 덮은 것이었는데요. 이 콘크리트는 방습에 취약하다는 특성이 있어 결국 석굴암은 내부에는 습기가 차고 화강암 벽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에어컨에 의존한 채 모두 전실과 유리벽으로 막아둔 채 유지되고 있는 석굴암의 현재 모습은 이때 과거 역사 속에서 발생한 것인데요. 이렇게 석굴암의 가치, 과학적 원리, 그리고 역사가 생략된 설명문으로 인해 외국인은커녕 한국인도 석굴암에 대해 제대로 알기 어려운 상황임을 밝히고, 자랑스러운 우리 국보이자 세계 문화유산인 석굴암의 가치와 그 역사를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서는 안내문이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고 청원을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왜 한식 이모지는 없을까요? 라는 청원인데요. 우리가 핸드폰을 쓰면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많은 이모지가 있지만 한식 이모지는 없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청원을 작성해 주신 분께서는 아이폰과 같은 경우는 어렵더라도 국내 기업인 삼성이나 그 관련 문체부 같은 정부 부처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확대하고 개발자분들도 이러한 부분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청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체불명 한식당 해외에서 번지는 가짜 한식의 실태라는 청원인데요. 이 청원의 경우에는 한류와 함께 한식도 주목받고 있으나 정체성이 왜곡된 한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향신료가 사용된 김치찌개, 고수가 들어간 불고기 등 다 모두 전통 요리법이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식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통 한식 요리법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지켰을 경우에는 정부 인증 마크를 줘야 한다고 청원과 그리고 또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또 인증 기준의 경우에는 한식 요리의 전통성, 그리고 재료의 사용, 그리고 한식의 문화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요소들까지 포함 가능하다고 적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올바르게 한식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청원을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울림에 업로드되어 있는 청원들이 실제 정부 정책으로 반영된 마둘림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세종대왕 나신날 법정기념일 지정입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와 함께 세종대왕 나신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책 청원 등을 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1월 행정안전부에서는 내년부터 세종대왕 나신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반크는 2024년 9월 19일 중국 지린성 정부가 2021년 12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 돌솥 비빔밥의 조리법을 지역 무형문화유산에 포함했으며 중국 식당이 이를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보받고 이 내용을 울림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돌솥 비빔밥 외에도 윷놀이와 김치 조리법 등 최소 17건이 중국의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울림에 올려진 반크의 정책 건의는 반크 SNS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한국일보, 스포츠동아, KBS,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을 통해 관련 반크의 활동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공식 웹사이트에 반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무형유산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지정을 확대하고 국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반크는 2022년 10월 24일 게티 이미지에서 한복과 부채춤이 중국 문화로 표기한 사진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반크는 전 세계의 이미지 영상 플랫폼에 한복과 부채춤 등 한국의 전통 문화를 제대로 소개하고 있는 사진이 적극적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문체부에 건의를 했는데요. 문체부는 이와 관련해서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추는 중국 무용수 사진이 미국 게티 이미지에 중국 문화로 표기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와 관련해서 대표 이미지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게티 이미지에 등록 제공하기로 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공한 이미지의 경우에는 고증된 한복의 다양한 이미지로 설 명절, 일상 속 한복, 그리고 국악가 한복 등을 촬영해서 게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미술교과서에 반크가 한국의 한지가 중국의 화선지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초등 교육과정에서 쓰이는 교과서 6곳, 지학사,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비상교육, 금성출판사, 미술과 생활에서 발행하는 미술교과서 12권이 화선지와 한지를 혼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크는 초등학생들이 미술 시간에 한국의 한지와 중국의 화선지를 잘못 인식하고 잘못된 지식을 또 재생산해 나갈 것을 막기 위해 초등학교 교과서의 시정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대응한 것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요. 교육부는 출판사의 수정 보완을 요청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검토와 승인을 한 후 반영해서 재인쇄한 결과 천재교과서 47권, 천재교육 50권, 지학사 30권, 총 127권이 수정 완료됐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한 움직임, 울림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글로벌 대한민국 홍보대사 여러분들도 미션을 통해 울림의 청원을 작성하며 여러분의 좋은 청원들이 정부 부처가 응답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좋은 청원들 열심히 많이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